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2024년도죠. 이제 1회 전기기사, 전기설비 기술 기준, 문제풀이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보면 이제 기술 기준이요. 한국전기설비 규정이 반영되면서 특이 문제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교재에 수록된 부분의 문제를 이제 꼭 한번 그 전에 연도나 이제 21년도부터 이제 개정을 했기 때문에 그때 문제들은 좀 잘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뭘 보고 뭘 버려야 될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81번 보겠습니다. 81번. 거기 보시면 81번은 일단 특이한 문제고요. 흔하지 않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들은 좀 이 테마를 기억하면서 답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5개 설비의 절연유 유출 방지 설비에 대한 사항 중 옳지 않은 건데요. 절연유 유출 방지 설비 1번의 선정은 기기에 들어있는 절연유의 이제 양이나 빗물 및 화재 보호 시스템의 용수량, 근접수로 및 토양 조건을 고려해야 되고요. 맞는 얘기예요. 벽이나 집유조, 예를 들어서 뭐 집수 탱크와 관련된 배관은 당연히 액체가 침투하지 않은 것이어야 되고요. 거기 보면 3번 이게 잘못됐어요. 딱 봐도 이게 좀 그 문제가 되죠. 보면 집유조 및 집수 탱크의 바닥을 통하여 이제 수로로 절연유 및 냉각액을 흘려 보낼 수 있는 거를 방지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집유조라고 했는데 요것은 이제 이 사고로 변압기 기름 탱크가 터지는 거를 우리가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지하에 설치되는 이제 콘크리트 지하 이제 탱크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말이 틀렸어요. 집유조 및 집수 탱크는 바닥을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 그 해설해 보면 집유조 및 집수 탱크는 바닥으로부터 절연유나 내지 냉각액이 유출되는 걸 당연히 방지해야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3번이고요. 좀 보면 교재에서 이제 4번에 5.0이라고 쓰셨는데 요거는 제 생각에는 82번에 이제 4번이 이렇게 좀 교재 위로 올라가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좀 특이사항이니까 한번 보시고요. 4번도 맞는 얘기예요. 절연유 및 냉각액에 대한 집유조 및 집수 탱크의 용량은 물의 유입으로 지나치게 감소되지 않아야 되며 당연히 자연 배수나 강제 배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 좀 특이한 문제입니다. 네. 바닥으로 이제 유출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예, 자, 그다음에 82번인데 82번이랑 제가 100번을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예, 같은 테마의 문제이기 때문에 82번이랑 100번은 보안공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82번이랑 몇 번이다? 100번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안공사라고 해요. 보안공사. 어떤 안보나 기밀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특정 조건이 만족되면 좀 더 뭘 했다? 보완을 한 공사라고 보시면 되죠. 저는 이제 좀 이렇게 해볼게요. 예, 조건이라고 해보고요. 조건. 이 보안공사는 크게 저고압보안공사가 있고 그 다음에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가 있고 마지막 제3종 특고압 보안공사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요, 첫 번째 저고압보안공사에서는 어떨 때 이들을 적용합니까를 물어보기보다는 전선의 굵기를 시험 문제화하는데 기본적으로 400V 이하의 저압 보안공사는 최소 4mm 이상의 이제 경동선을 쓰고요. 그 다음에 400V를 초과하는 고압까지는 최소 5mm 이상의 전선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선의 굵기가 시험 문제고요. 제2종 특고압, 이제 1종 특고압 보안공사는 기본적으로 대상의 전압이 35kV를 초과하는 전선로로서 얘가 제2차 접근 상태로 시설되었다면 1종 특고압 보안공사 대상이고요. 2종 특고압 보안공사 우리 제2차 접근 상태는 특정 전력선과 대상물이 3m 미만으로 접근하는 걸 말하죠.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는 기본적으로 35kV 이하의 전선로로서
요놈 같은 경우에는 역시 몇 차 접근 상태? 제2차 접근 상태로 시설되었다면 이종특고압이고요. 그냥 전압에 대한 범주가 없고 그냥 전압에 대한 크기에 대한 언급이 없고 2차 접근 상태라고 주어지면 이종특고압 보안공사가 기준이라는 거. 그다음에 1종특고압 보안공사는 기본적으로 대상의 전압이 35kV 이하로서 요놈은 몇 차 접근 상태다? 제1차 접근 상태로 몇 차 접근 상태? 제1차 접근 상태로 시설되었다고 하면 이제 3종 특고압 보안공사 대상이고요. 역시 그저 전압의 크기에 대한 언급이 없고요. 이제 1차 접근 상태라고 나오면 3종 특고압 보안공사 대상입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경관을 물어보는데 지지물로 목주나 A종을 사용할 수 있고 B종을 사용할 수 있고 철탑이라는 걸 사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A종과 그 다음에 B종이 있는데 A종, B종은 철주나 철근 콘크리트주를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지물로 우리가 목주나 A종 철주, A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했을 때 그때 보안공사 시 경과는 전부 100m 이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제1종 특고와 보안공사에서는 그들을 시설할 수가 없어요. 자, B종인데 순서대로 기억하시면 좋아요. B종은 150, 그다음에 150, 그다음에 200, 200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철탑은 무조건 400m 되겠고요. 이렇게. 그래서 보안공사시 경과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뼈다구를 그리면 이런 표가 완성되죠. 이렇게. 이렇게 테마를 같이 정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 82번에 보면 일단은 먼저 보면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인 경우에 저압 보안공사 시 경동선을 사용할 경우 질은 몇 밀리냐. 기본적으로요. 지금 400V 이하라고 돼 있죠. 요거 물어본 거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3번 볼 수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보시면 100번 한번 볼게요. 100번. 제2종 특고와 보안공사의 기준으로 틀린 거죠. 100번 보시면. 1번, 뭐, 특고압 가공전선은 연선일 것. 일단 이런 얘기 한 적이 없고요. 그 다음에 2번, 목주일 경우에 경관 100m 맞죠? 그 다음에 지지물이 A종 철주일 때 경관은 150이 아니라, 이제 100m 됩니다. 정답은 3번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만 좀 더 추가하면, 2종 특고압 보안공사에서는 이 목주의 안전율이 2입니다. 저는 이제 답에 결정 안 되는 부분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종 특고압 보안공사는 목주의 안전율이 2였다는 거, 이거 같이 가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본다면, 더 볼 수 있다면, 1종 특고압 보안공사 시 전선의 단면적만 기억해주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안공사를 정리할 수 있고요. 자, 이제 돌아오셔갖고, 80, 몇 번이냐면, 이제 3번 보겠습니다. 요거 잠깐 지울게요. 기왕 말한 김에 여러분들 여기 지금 살짝 좁아갖고 거기다 하나만 좀 적어주세요. 뭐냐면 제1종 코압 보안공사 시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 시 전선의 단면적이에요. 요거까지는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잘 물어봐요. 기본적으로 대상의 전압이 100kV 미만이래요. 요렇게 하면 55스케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300kV, 300kV 미만이라고 하고요. 요게 150이에요.
그 다음에 300 이상, 300kV 이상이 되면 요게 200스퀘어라는 거. 요렇게까지만 정리해 주시면 깔끔하다.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요거까지 부탁드리고 8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82번, 100번은 무조건 잡아주셔야 돼. 자, 요 내용 좀 지울게요. 83번 보시면 옥내배선을 이제 공사함에 있어서 반드시 절연전선이 아니어도 사용하지 아니어도 되는 공사 방법이래요. 단 누구를 제외한다? 5개용 비닐 절연전선은 안 된대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옥내배선에서는 5개용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 83번은 무슨 의도냐면 옥내에 나전선 시공 가능 공사를 물어보고요. 여러 번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네, 잡아주셔야 된다. 나전선에 시공 뭐가 된다? 가능 공사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이제 풀이해 보면 나전선의 사용 제한 뭐 하면서 옥내에는 이제 나전선을 쓸 수 없지만 다음의 경우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죠. 첫 번째가 우리가 무슨 공사를 하는 경우냐면 애자 공사를 하는 경우예요. 무슨 공사? 애자 공사를 하는 경우고요. 두 번째가 버스덕트 공사라고 해요. 버스덕트 공사. 그다음에 세 번째가 무슨 덕트냐면 라이팅 덕트라고 하고요. 네 번째가 접촉 전선 등을 말합니다. 무슨 전선? 접촉 전선. 여러분들 이 접촉 전선은 무엇을 말하냐면 제가 어떤 차단기에다가 전선을 연결할 때 우리가 피복을 벗겨서 나선 상태로 기구에 물리죠. 이렇게. 이러한 부분을 접촉전선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답도 없는 구간들이죠.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도 나전선의 시공을 허용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정답은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는 나전선의 시공을 허용한다는 뜻이므로 지금 보면 버스덕트 공사가 있죠. 2번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2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84번. 고압 지중전선과 지중약전류전선이 교차한대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84번은 제가 좀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제가 정리하는 대로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은 지중전선 그리고 지중약전선이 접근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83번은 꼭 잡아주시고 84번도 잡아주셔야 되는 문제예요. 자, 먼저 저압 지중전선과 고압 지중전선이 접근하고 있대요. 지금 저압 지중전선과 누구? 고압 지중전선이 접근할 때 최소 이격거리는 0.15m입니다. 여기서 지중전선은 전기선과 누굴 말한다? 전기선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에는 저고압 지중전선과 특고압 지중전선이 접근한다면 최소 여기는 0.3m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지금 얘를 기준 잡아서 여기에 2배 때리시면 돼. 그럼 여기에 2배 때리면 얼마가 나온다? 이제 0.3m 나오죠. 이 값에 2배를 때리는 순간 지중전선과 지중약전선에 저는 지약이라고 할게요. 이격거리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외우실 때 지중전선과 지중전선, 지중약전선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 얘를 기준으로 여기에 2배 때리시라고요. 0.15를 기준으로. 그다음에 위 값에 전부 2배를 때리면 이제 요놈에서 여기에 2배를 하면 우리가 0.3m 되죠. 대신 겉절이로 여기 저고압이다라고 이제 하나 들어가자. 외우실 때 이렇게 외우시면 좋잖아요. 그 다음에 요놈의 2배를 때리면 0.6m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냐면 이 고압 지중전선과 지금 누구냐면 요 고압 지중전선과
이제 지중 약전선의 접근을 물어본 거예요. 뭐 이거 이해할 때 뭐 이 내화성 격벽을 설치한다 뭐 이제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정답은 몇 번이다? 0.3m, 30cm죠. 몇 번이다? 3번 볼 수 있죠. 틀리시면 안 됩니다. 네, 최근 새로운 문제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를 틀린다 가정했을 때 기존의 문제들을 이제 안 틀리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85번. 지중전선로의 매설 방법인데요. 여러분들 이런 거는 실기 문제로도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그 기술 기준 파트에서는요. 절연 내력 시험 부분이랑 그다음에 요 지중전선로의 매설 방법은 실기 문제로 잘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자, 보시면은 85번 지중전선로의 뭐다? 매설 방법 되겠습니다. 지중전선로의 매설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가 지중전선로의 매설 방법, 직접 매설식. 두 번째가 관로식.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가 된다? 암거식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정답은 인입식이 일단은 아니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나올 수 있는 내용을 좀 정리해드리면 직접 매설식의 경우는 그 매설 장소에 차량 및 중량물에 꼭 잡아야 돼요. 차량 및 중량물의 압력의 우려가 매설하는 장소 자체가 차량 및 중량물의 압력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매설한다면 우리가 최소 매설 깊이는 얼마다? 1m 이상의 매설 깊이를 확보하고요. 이것이 아닌 기타의 장소라 한다면 최소 얼마다? 0.6m 이상의 매설 깊이를 확보해줘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매설식은 땅을 이제 입할 때 이렇게 톱하기를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콘크리트로 된 트러플을 이렇게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요 안에다가 이렇게 케이블을 이렇게 입선한 타입이고요. 여기를 이렇게 다시 메우는 거죠. 메우는 거죠. 이때 이 위에 어떤 상시 차량이나 중량물의 압력의 우려가 있다라 판단한다면 요 최소 매설 깊이는 1m 이상을 확보하는데 여기서 하나 더 물어봐요. 이 직접 매설식은 지금 제가 트러플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트러프, 후 이렇게 해도 돼. 똑같은 얘기야. 이 트러플을 생략할 수 있대요. 바로 어떤 얘기냐면 콤바인 덕트 케이블이라는 걸 콤바인 덕트 케이블을 부설 시 우리는 생략할 수 있다. 같이 기억하자. 그 다음에 관로식 같은 경우에는 기본 조건이 없다면 1m 이상의 매설 깊이를 확보해 주는데 만약 그 매설 장소의 차량 및 중량물에 차량 및 중량물의 압력에 우려가 없는 장소래요. 이때에는 최소 매설 깊이를 0.6m로 본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로식은 여기다 이제 관을 이렇게 부설한 타입이에요. 이렇게 관을 이렇게 설치한 거죠. 그러면서 선을 이렇게 입선한 거죠. 네. 암거식은 이제 지하에 대규모 터널을 뚫어서 건물의 옆면에다가 이제 케이블을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를 설치해서 수많은 케이블을 수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85번은 정답이 2번인데 같이 요거를 기억하자.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86번, 87번 됩니다. 자, 요거 좀 지워볼게요. 86번이나 87번은 이제 어디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전기철도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답이 되는 부분을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요 86번은 새로 나온 부분, 완전히 새로 나온 유형의 문제는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문제인데 좀 제가 말씀드리는 그 답을 좀 잘 보세요. 급전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겁니다. 급전선. 우리가 어떤 전원으로부터 도중에 부하 접속이 없고요. 바로 부하에 이르는 선로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급전선이라고 그래요. 좀 그 열차로 치면 급행열차라고 보시면 되죠. 목적지로 바로 가잖아요.
그래서 1번이 이제 잘못됐어요. 여기서 이제 1번은 뭐냐면 사실 이거는 급전선이 아니라 이선로라는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 86번. 요 자체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밑에 보면 87번이 희한하게 이 귀설로가 바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기설로는 87번에서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1번에 대한 설명은 이제 급전선이 아닌 귀설로를 말합니다. 밑에 87번에 보면 귀설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건데 일단 우리가 귀설로는 어떤 걸 말하냐면 전기 철도에 공급된 이 전력을요 다시 우리가 이제 변전소로 되돌리기 위한 회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레일이나 레일본드 이런 걸로 등으로 구성되는데 귀선로에 대한 설명 중 이제 틀린 것이라고 하는데 이미 86번의 1번에서 보면 공권 변압기 중성점과 단독 접지에 이제 접속하는 게 아니라 공통 접지에 접속을 한다는 거. 답으로 좀 보셨으면 좀 하는 내용들이에요. 86번이나 87번은 좀 답으로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는 뭐 여기서 막 추가적으로 막 이렇게 많은 부분이 나온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건 여러분들 편하게 간단하게 답으로 좀 기억하자. 뭐 이제 귀설로는 공통 접지다. 단독 접지가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급전선도 거기서 해결되는 거죠. 귀설로는 이제 이 공통 접지에 접속한다. 요걸 기억하는 게 좋죠. 이런 식으로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자, 88번 보겠습니다. 자, 88번. 보시면 66kV 가공전선과 6kV 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병행할 경우 이격거리는 몇 메타 이상인가? 반특고압 전선은 케이블을 사용하는 조건 이외라고 되어 있네요. 요거는 보시면 88번인데요. 88번은 가공전선의 병행 설치를 말합니다. 개정 전에는 이 부분을 경가했다라고 했는데 요게 개정이 되면서 개정 전에는 경가라고 표현했어요. 병행 설치로 바뀌었고요. 어떤 얘기냐면 이렇게 동일한 기지물에요. 이렇게 동일한 기지물에 가공전선과 가공전선을 설치한 경우를 말해요. 여기서 가공전선과 가공전선은 전기선과 전기선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좀 몇 가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은 병행 설치의 제한은 100kV 미만에서 가능하고요. 요놈 같은 경우에는 목주의 시설이 불가하다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또 하나가 요놈은 보안공사 물어보면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를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선의 굵기를 물어보면 50스퀘어 기억하시면 좋아요. 이게 대비되는 부분만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저압 가공전선과 고압 가공전선을 병행한답니다. 최소 이격거리를 물어보는데 기본적으로 0.5m 이상의 이격거리를 확보하는데 여기서 케이블이라는 조건이 붙으면 0.3m까지 감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요. 22,900V, 22,900V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을 병행한대요. 이때는 기본적으로 1m 이상의 매설 깊이를 확보하는데 만약 전선이 케이블이라는 조건이 붙으면 0.5m 됩니다. 기본적으로요. 35kV, 몇 kV? 35kV 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이 병행하면 요놈은 1.2고요. 케이블일 때는 0.5 되겠습니다. 마지막 이 35를 초과하고요. 35kV를 초과하고 100kV 미만이래요. 네. 요때에는 기본적으로 2m 이상, 몇 메다? 2m 이상을 이격하고요. 만일 전선이 케이블이면 1m가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요걸 물어본 거죠.
보면 66kV 가공전선과 그러니까 여기 요 범주에 들어가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저고압이니까 예. 동일 지지물에 병행할 경우에 이격거리인데 케이블이 아니기 때문에 요 조건에 부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볼 수 있죠. 절대 틀리시면 안 된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89번.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저고압 가공전선의 높이는 레일면상 몇 메타인가? 이 주는 문제입니다. 일단은 제가 정리는 하긴 할 거지만 우리 기술 기준에서는 철도를 횡단한다고 나오면 무조건 얼마다? 이제 6.5m 기억을 해주셔야죠. 네. 자, 그러면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이거 말고도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89번도 반드시 잡으셔야 되는 내용의 부분이죠. 자, 저는 이거를 이렇게 해볼게요. 가공전선의 지표상 뭐가 된다? 높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조건이 되고요. 요 놈은 저고압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특고압, 그 다음에 특고압인데, 이 특고압은 두 가지 타입이에요. 하나는 시가지 왜냐, 하나는 시가지냐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는 아무 말이 없으면 누가 기준이다? 시가지, 이제 외가 기준이에요. 시가지는 반드시 시가지라고 합니다. 외우실 때에는 도철행 기억하시면 좋죠. 도철횡에 그 다음에 기타 조건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때 도는 도로를 횡단하는 거예요. 누가? 가공전선이. 철은 뭘 횡단한다? 철도를 횡단하고요. 횡은 횡단보도교 위를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횡단보도교 위. 기타라는 건 위 사망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항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가공전선이 도로를 횡단하면 그냥 6m다 이렇게 기억하면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가공전선이 철도를 횡단한다고 해도 전부 다 6.5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두 개는 묶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횡단보도교인데 기본적으로 저고압일 때는 3.5m 이상 높이에 설치를 하는데 만약 조건 자체에 절연전선이나 내지 케이블이라는 조건이 부합된다면 3m까지 낮출 수 있어요. 이런 거는 보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조건을 보면 지금 기본적으로 저고압일 때는 지표상 5m 이상 높이에 설치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여기서도 절연전선이나 내지 케이블이라는 조건이 붙으면 4m까지 그 높이를 낮출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특고압 시가지 외인데 이건 좀 전압을 구분해 줘야 돼요. 기본적으로 대상의 전압이 35kV 이하라면 네, 이때는 최소 5m 이상 높이를 확보해 주고요. 160kV 이하라면 기본적으로 6m인데 만약 설치 장소가 산지라고 주어지면 5m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0kV를 초과해요. 160kV를 초과하면 산지면 5고요. 산지면 5고 산지가 아닌 장소면 6이 됩니다. 여기에 단수에다가 0.12m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특고압 시가지로 오면 기본적으로 요 놈은 35kV 이하라면 10m 몇 메다? 10m 이상 높이에 설치하고요. 만약 절연전선이라는 조건이 붙으면 8m까지 낮출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5를 초과합니다. 35kV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기본 10에다가 이건 절연전선 예시가 없어요. 기본 10에다가 우리가 단수 곱하기 0.12m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죠. 그래서 뼈다구를 그리면 표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비록 지금 물어본 건 철도 부분이지만 나머지 부분의 문제도 존재하므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정리를 해 주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냐면 저고압 가공전선의 이제 이 철도를 횡단할 때 높이니까 요거죠, 요거. 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우리가 2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꼭 잡아야 된다. 그다음에 90번 볼게요. 사용 전압이 22,900볼트인 가공전선과 지지물과의 이격거리입니다. 역시 이것도 꼭 보셔야 돼요. 네, 개정된 문제는 제가 이제 개정된 문제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는 이제 에, 여러 번 출제됐죠. 그러니까 지금 아무튼 기술 기준이요. 은근히 좀 복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정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90번이죠. 예, 요거는 제가 좀 요렇게 해볼게요. 원래 이제 가공전선과 요 90번은 가공전선과 지지물 또는 이를 지지하는 지선, 지주, 완금 등과의 이격거리인데 저는 그냥 짧게 가공전선과 지지물과의 뭐가 된다? 이격거리 되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요렇게 전선이 있으면 배전선로에 전주가 있으면 우리 요렇게 완금이 부착되고 이제 애자가 장치되고요. 전선이 이렇게 가선됐는데 여기 얘기하는 거죠. 요거. 자, 이게 조금 기준이 좀 까다로운데 첫 번째 전압이 되고요. 전압이 되고 두 번째가 이격거리 되겠습니다. 음. 특이하게요. 최초 기준이 15kV인데 요거까지는 괜찮은데 요게 미만이에요. 조건이. 그다음에 두 번째가 25kV 미만. 그다음에 35kV 미만. 그다음에 50kV 몇 킬로볼트? 50kV 미만. 그다음에 60kV 미만. 그다음에 70kV 미만. 요 밑에도 있는데 시험에서는 출제가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요. 여기서는 기준만 잘 잡으면 앞에 이렇게 점만 찍으시면 돼요. 15kV 미만의 경우 이격거리는 0.15m입니다. 앞으로 0.05m씩만 더해주시면 돼. 그럼 여기는 0.2m, 여기는 0.25m, 여기는 0.3m, 여기는 0.35m, 여기는 0.4m 볼 수 있죠. 그래서 얘도 뼈다구를 그리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 우리 문제는 22,900볼트이기 때문에 요 조건에 준하죠. 그래서 몇 메다다? 이제 0.2m 몇 센치? 20cm 되겠습니다. 예, 정답은 4번이죠, 4번. 네. 요런 문제도 여러분들이 이제 놓치시면 안 되고요. 주로 정말 답이 없다면 이 문제 하나 보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가장 유명한 전압이 투투나인이기 때문에 이것만 보라고 하는데 주로 시험 문제는 요놈, 요놈, 요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제일 많이 출제가 되고요. 네. 자, 91번 보겠습니다. 91번. 보시면 공칭 전압이 직류 750볼트인 경우에 그 전차선과 건조물 간의 동적 절연 이격거리래요. 요것도 새로운 문제의 유형 중 하나인데, 네. 우리가 다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요 테마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실은 많이 물어보는 게 거기 보면 그 단상 교류 밑에 보면 25,000볼트 있죠? 동적의 그 비오염에서 동일칠 그다음에 정적일 때 정이칠 요놈들이 단상교류 25,000볼트를 얘기합니다. 이놈보다 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보면 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건 직류 750볼트랑 단상교류 25,000볼트일 때 동적일 때 그 비오염 있죠? 거기를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동일칠, 정이칠 요놈이랑 그다음에 요거 직류 750일 때 요놈이 사실 비오염인지 뭐 오염인지 이런 걸 주지는 않죠. 이제 안 줘도 둘 다 25이기 때문에 정답은 보면 예 1번인데요.
동적이라는 건 움직이는 거, 정적이라는 건 멈춰 있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근데 요건 어쨌든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래요. 근데 거기 밑에 보면 간상교류 25,000V 있죠? 요거는 꼭 좀 보셔요. 동적이랑 정적의 170, 그 다음에 정적 270 있죠? 그 부분 잘 물어봐요. 네, 그런 거 나오면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요건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92번 볼게요. 예, 92번. 절연 내력 시험 전압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런 문제도 여러분들 절대 틀리시면 안 된다. 최대 사용 전압이 22,900V인 삼상 4선식의 다중접지 방식에 대한 지중전선로의 절연 내력 시험을 여기 밑줄 쳐 주실래요? 예, 직류로 한대요. 그래서 92번인데 절연 내력 시험 전압 되겠습니다. 네. 요걸로 이제 그냥 뭐 선로든 제가 변압기든 다 묶어볼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정리만 하셔도 큰 문제가 없으므로 이렇게 정리 부탁드릴게요. 일단 시험 전압을 대상에 우리가 몇 분간? 10분간 가하죠. 그 다음에 어디에 가냐고 물어보면 원선과 대지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 좀 외우실 때 이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비접다직해서 비접다직 여기서 B는 중성점 비적지식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접은 중성점 적지식을 말하고요. 다는 중성점 다중 접지식을 말하고 직은 중성점 직접 접지식을 말합니다. 요 네 가지로 구성된다는 거. 이때 비접지일 때 우리 아무 말이 없으면 비접지가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Y 결선된 이 변압기를 중성점을 대지와 뭐예요? 연결했을 때 중성점과 대지 간에 나타나는 어떤 값이 Z라고 했을 때 요 Z가 누구냐에 따라서 중성점 접지 방식이 결정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일선 지락 전류나 건전상 전위 상승이 달라지죠. 어쨌든 중성점 비접지일 때는 7kV 이하라면 대상의 전압이 7kV 이하라면 대상의 전압에 우리는 몇 배? 1.5배수를 가한다. 이때 최저 전압 조건이 부합되는데 최저 전압이 우리가 몇 볼트다? 500V 된다라는 거. 이렇게 계산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계산 전압이 누구보다 500보다 작으면 시험 전압은 누가 돼야 된다? 계산 전압이 돼야 된다. 이제 계산 전압이 아닌 500이 돼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7kV를 초과해요. 7kV를 초과하면 대상의 전압의 1.25배 되겠습니다. 역시 요놈도 뭐가 있냐면 최저 전압이 있고요. 요게 1500V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접지식의 경우는 대상의 전압의 범위를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접지라고 하니까 여기에 1.1배랍니다. 역시 얘도 뭐가 있냐면 최저 전압 기준이 있고요. 요게 75,000V예요. 75,000V. 그 다음에 다중접지죠. 요놈은 대상의 전압의 0.92배 되겠습니다. 네, 최저 전압 기준이 존재하지 않고요. 무조건 계산 전압이 시험 전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직접 접지죠. 170kV 이하가 되면 대상의 전압의 0.72배가 되고요. 그 다음에 170kV를 초과하면 대상의 전압의 0.64배 됩니다. 이 필기 문제로도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를 해주셔야 돼.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보면 우리는 무슨 접지라고 했냐면 다중접지죠. 대상의 전압의 0.92배인데 문제는 직류로 시험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때는 요 교류 전압의 2배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 22,900에다가 0.92배를 하면 21068V가 나오는데 여기에 몇 배? 9배를 취하면 요게 42,136.
요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4번으로 볼 수 있어요. 네. 반드시 맞추셔야 된다. 93번 보겠습니다. 저압 가공전선이 도로 등과 접근할 때 좀 특이한 문제예요. 이 문제도 저압 가공전선과 저압 전차선로의 그 지지물과의 이격거리거든요. 네, 요거는 이제 저압 가공전선과 저압 전차선로의 지지물 간의 이격거리인데 흔한 테마가 아니에요. 네. 보시면 93번이죠. 요거는 뭐 이제 선택을 해주시는 문제인데 저압 가공전선과 저압 가공전선과 저압 전차선로의 이제 지지물과의 이격거리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렇게 우리가 이 저압 가공전선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다른 쪽에 저압 전차선로가 이렇게 또 지나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요 전선이랑 요 놈을 지지하는 지지물 간의 이격거리거든요. 예, 요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얼마가 되냐면 0.3m입니다. 뭐 케이블이냐 기타의 전선이냐에 따라서도 달라지지 않고요. 그냥 0.3m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네, 이제 1번 되겠습니다. 네, 네, 확인하자. 자, 그다음에 94번. 고압 또는 특고압 기계기구나 모선 또는 이를 5개의 시설하는 발전소나 이제 변전소, 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우리가 뭘 설치한대요? 울타리 내지 담 등을 설치할 때 요놈 울타리 담 등의 하단과 지표 사이의 간격이죠. 네. 94번. 이렇게 발변전소나 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은 외부의 출입을 막기 위해서 뭘 설치한다? 울타리 내지 담 등의 시설을 해주는데 첫 번째가 울타리 담 등의 최소 높이라고 해볼게요. 울타리 담 등의 최소 높이는 최소 얼마 이상 높이에 설치한다? 바로 2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해 주고요. 두 번째가 울타리 담 등으로부터 지표 하단 사이 지금 이 문제죠. 울타리 담 등으로부터 지표 하단 사이의 간격을 물어보면 요놈은 0.15m 이하가 되도록 하라. 15cm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울타리를 세운다면 이렇게 울타리를 세운 거죠. 이때 지표면으로부터 여기 얘기하는 거죠. 여기 요 하단 사이에 간격이 존재한다면 0.15m 어떻게 해라? 이하로 하라 이런 뜻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만약에 뭘 물어본다면 울타리 내지 담 등의 높이와 예, 충전 부분까지의 합계 거리 요 놈을 이제 추가적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이때는 기본적으로 35kV 이하가 되면 최소 합계 거리는 5m 이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60kV 이하라면 최소 합계 거리는 6m 이하가 되고요. 이상이죠, 이거는. 네, 마지막 세 번째. 160kV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기본 6에다가 단수의 곱하기 0.12m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렇게 울타리의 높이를 지표면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이걸 A라고 봤을 때 요놈으로부터 그 기기의 충전부라는 건 그 기기가 이제 이 전선과 접속되는 그 부분들 있죠. 감전의 우려가 있는 부분.
거기까지의 거리를 B라고 했을 때 그 길이까지라고 볼게요. 뭐 변압기라면 요게 이제 35kV 이하의 것이라면 최소 합계 A 플러스 B의 합계가 5 이상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160 이하 할 땐 6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거죠. 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거 물어본 거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2번입니다. 아,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95번이죠. 교통신호 등의 제어 장치에 따른 이제 2차 측 배선의 사용 전압인데 이 교통신호 등은 세 가지 정도만 보시면 돼요. 네, 사실 이제 두 가지 정도만 봐도 되는데 95번 교통신호 등의 시설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요. 지금 이 문제처럼 사용 전압 물어보면 요놈은 300V, 몇 볼트? 300V 이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두 번째가 요놈 150V를 초과할 때는 150V를 초과할 때는 지락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차단할 수 있는 무전, 다른 말로 지락 차단 장치를 시설하래요. 시험에서는 요 전압을 물어봐요. 얼마를 초과할 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선의 굵기나, 그 다음에 보면 높이를 물어보면, 그냥 거기 보면 케이블 2회인 경우 2.5스퀘어, 그 다음에 높이는 2.5기 때문에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숫자를 물어보면 전부 2.5가 기준이죠. 2.5스퀘어, 2.5m. 이렇게.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건 요거죠. 이렇게 세 가지 정도만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3번입니다. 자, 그다음 96번. 이 96번은 제가 좀 보고 좀 놀랬던 게 이 문제가 원래 이런 문제가 되게 오래된 건데 특고압 개폐기나 이제 차단기 기타 피대기 등과 같이 동작 시 아크의 우려가 있는데요. 이때 여러분들 보면 우리가 이 아크 발생 기구와의 뭐가 된다? 이격거리 되는데 이 어떤 자기가 동작을 하면서 아크가 발생할 수 있는 기계랑 자연성 물질과의 이격거리예요. 앞으로 이 부분도 잡으시긴 잡으셔야 돼. 이렇게 나왔으니까. 기존의 문제는 고압만 출제됐다고 보시면 돼요. 고압일 때는 최소 1m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는데 이게 특고압이면 2m 됩니다. 그래서 특고압일 때 몇 메다다? 2m라는 거. 거기 보면 35 이하일 때는 뭐 이제 뭐 1m인데 요거까지는 기억하실 필요 없고요. 2m가 된다는 거.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 고압에서는 이제 요 부분 실기에도 있는데 아무튼 좀 특이한 문제고요. 하나만 앞으로 좀 더 추가를 하자 이거죠. 아크 발생 기구는 고압은 1, 특고압은 2. 자, 97번 보겠습니다. 97번. 요것도 이제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주택 및 저압 수용 장소의 고정 전기 설비에 TNCS 접지 방식을 쓴 거죠. 한 일부는 이제 이 중성선과 보호도체가 겸용이고 일부는 중성선과 보호도체가 별도인 방식인데 이때 P2N선을 알루미늄을 쓸 때는 얼마 이상이라고 하는데 요게 여러분들 이제 이 출제가 이제 이번에만 된 게 아니라 여러 번 됐어요. 그래서 구리까지 같이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P2N선을 구리로 쓰면 여러분들 10이고요. 아이고 되게 없었네. 그 다음에 알루미늄이 이 것이라면 16이 된다는 거. 그냥 요렇게 기억하시고 넘어가셨으면 해요. P2N에 대한 전선의 굵기 물어보면 구리 이제 10, 알루미늄 16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이렇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98번 보겠습니다. 98번. 요것도 조금은 지금은 특이한 문제예요. 흔한 문제가 아닙니다. 교류계통의 누전 차단기를 추가적으로 보호해야 되는 콘센트의 전격인데 우리는 아무 형태가 없는 일반적인 것이라면 20A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일반적인 경우 20A 이하의 콘센트는
별도의 뭐다? 누전 차단기로 이제 추가적 보호를 해주고요. 만약 5개에 사용되는 전기 기계 기구라고 주어지면 요거는 32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지금은 굉장히 특이한 문제인데 앞으로 누전 차단기의 추가적 보호에 대해서 물어보면 일반은 20, 그 다음에 이동용 전기는 32, 전기 기기죠. 이렇게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99번. 60kV 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선과 고압 가공전선이 1차 접근한대요. 예. 60kV 이하의 가공전선과 그 다음에 이제 고압 가공전선이 1차 접근했을 때 이격거리인데요. 요거는 이제 테마 자체가 흔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1회차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 많았습니다. 그래서 특고압 가공전선과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에 뭐가 된다? 이제 접근인데요. 네. 이때 이제 여러분들 1차 접근되어 있을 때는요. 60kV 이하일 때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몇 메다냐면 2m 이상의 이격거리를 확보해 주셔야 돼요. 1차 접근 시. 여기 보면 이제 해설해 보시면 특고압 가공전선이 가공 약전류전선 내지 저압 또는 고압 가공전선과 이제 이 몇 차 접근 상태, 1차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라고 하고요. 이때 보면 60kV 이하일 땐 2가 되는데 이격거리는 기본 2에다가 이제 단수에 이렇게 잡아준다라는 거. 정답은 4번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 100번 보시면 요건 이제 아까 제가 했었죠. 그래서 좀 내용을 좀 정리해드리면 여기까지가 이제 2024년 1회 전기기사 전기설비 기술기준과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81번 좀 특이했죠. 근데 우리가 바닥으로 흘리진 않습니다. 이거는 절연 유출되죠. 잘못하면. 그 다음에 특이했던 것만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86번이랑 87번인데 귀설로는 우리가 이제 공통접지에 접속한다라는 거. 그쵸? 그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91번. 근데 요거는 저 개인적으로 공칭전압 직류 750V보다는 단상교류 25,000V 여기 동일 7 정의 7 요거 잘 물어봐요. 그 다음에 93번 좀 특별했고요. 그 다음에 96번 특별했습니다. 이거. 원래 고압만 물어보는데 고압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98번 특이했고 99번도 사실은 원래 특이한 부분의 문제는 아닌데 거기 보면 1차 접근이라는 말 때문에 조금 좀 특이했던 그런 경우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평범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맞추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문제는 반드시 잡아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시청해주시나 이제 고생하셨고요. 어쨌든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가 보고요. 다음에 2회차 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세무치 부분들은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답만 보시면 돼요. 이제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알아.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